지금 열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글 광고, 이걸 클릭하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블로그 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5년 1월 달에 2,947달러 430만 원 정도, 그리고 2025년 2월 달에 보시면 2,688달러 390만 원 정도, 그리고 3월 달에 보시면 3,233달러 47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누적 수익금 474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적 수익금 238만 원, 이것도 제휴 마케팅에서 들어온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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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블로그로 돈을 벌고 있는 33살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네이버, 히스토리, 워드프레스 이렇게 있는데, 네이버랑 워드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글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글이랑 네이버 두 개로 돈 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주제로 글 쓰시는 거예요? 자격증, 리빙, 경제 이런 거 다양하게 있는데 돈 되는 주제들을 다 찾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딱 이 주제로 블로그 해야지 라는 게 아닌 거예요? 딱 이 주제로 블로그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40대, 50대 분들 키워드가 단가가 잘 나오니까 그걸 노려서 쓴 게 많습니다. 시니어를 노린 블로그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시니어를 노린 블로그를 많이 하죠. 시니어를 노려야지 단가 자체가 많이 나와요. 한번 클릭 딱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젊은 세대 노리면 돈 안 돼요? 젊은 세대 노려도 돈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성은 좀 약간 희박하다. 아, 침대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침대에서 일할 때도 있고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근데 누워있을 때가 좀 많죠. 블로그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대로 한 거는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블로그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일반 직장인 다녔었고, 직장 다니기 전엔 그냥 카페 알바나 아니면 롯데리아 알바나 이런 거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 정도 버셨어요? 직장 다닐 때는 연봉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는 그래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령이 한 월 220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알바 같은 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달에 10만 원만 더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좀 잘 되고 있죠. 지금은 전업으로 블로그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 운영하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미스트로 투표 방법 이런 글을 쓰기도 하고, 개요부터 시작해서 투표하기, 중간에 버튼을 넣고 출연진 구성 이런 부분들도 넣어주고, 그리고 항공과 우승 특전 이런 부분도 써주고, 그런 다음 시청 포인트 이런 부분도 넣어주고, 그 다음 것도 보여드리면 게임 쓰고 할인 코드 이런 것도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서비스, 여기 코드를 복사해서 결제가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도 있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챗GPT 플러스,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티빙, 타이달, 미드저니 이런 것들, 프리미엄 가격 비교 이런 것도 써주면서 사람들이 직접 코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할인 코드 입력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시 희망 2배 청년 통장 조건 신청 방법 이런 정책 관련들 글을 쓰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이라든지 가입 조건이라든지 제외 대상, 유의 대상, 기간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제가 돈을 버는 겁니다. 미스트로4 같이 40, 50대 키워드를 노려서 벌기도 하고, 서울시 희망 2배 청년 통장 이것처럼 정책 관련된 걸로 벌기도 하고, 그리고 OTT 공유 사이트 게임 쓰고 할인 쿠폰 같은 글을 쓰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돈이 되는 주제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이 어떻게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광고거든요. 지금 열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글 광고, 이걸 클릭하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코드 복사를 누르면 복사 완료, 확인을 누르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게임 쓰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구매가 일어나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쿠팡 파트너스랑 비슷하네요. 쿠팡 파트너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쿠팡 파트너스도 24시간 이내 구매가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통해서 결제가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런 코드 복사하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사실 상품마다 가격이 다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52달러를 결제하셨는데 저한테 15,000원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결제하면 나한테 커미션이 들어오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미스트롯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구글 광고, 이걸 클릭하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보니까 글을 써서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네요. 글 써서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죠. 이렇게 광고를 클릭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코드를 복사해서 결제가 일어나면 돈이 벌리는 구조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쿠팡 파트너스 그런 구조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돈이 돼요? 이 구글 광고, 이걸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돈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클릭 안 하지 않나요?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클릭을 잘 안 하는데 40, 50대 분들은 클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니어들을 많이 노립니다. 저는 안 누리긴 해요. 그렇죠. 저도 잘 안 누리긴 하는데 40, 50대 분들은 많이 누르시죠. 시니어분들이 볼만한 글은 어떤 게 있나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생생정보통, 6시 내 고향, 말 그대로 40, 50대 키워드를 노려야지 클릭률이 높기 때문에 돈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운영하는 블로그들이 다 시니어 타겟이에요? 시니어 타겟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책 관련된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가 제일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니어 타겟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튜버랑 똑같네요. 유튜버도 시니어 롱폼, 시니어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대부분 있으니까 이런 구매도 많이 하고 클릭률 자체도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대표 근데 이렇게 누워서 하면은 허리 안 아프세요? 허리 아프기도 하죠. 근데 전 누워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건강 어플을 봤는데 10걸음이 나오더라고요. 10걸음이요? 네, 하루
10걸음. 집에서 10걸음 걸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10걸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57걸음, 그리고 86걸음. 집돌이신가 보네요. 네, 완전 집돌이에요.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누워서 그냥 휴대폰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웹툰 보는 거 좋아하고 PD님 있으니까 계속 누워만 있을 수 없으니 제가 이제 책상에 가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블로그 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많이 안 했는데 5,500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1년 동안 5,500만 원? 네, 맞아요. 한 달에는요? 한 달에는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1월 달에 2,947달러, 430만 원 정도. 그리고 2025년 2월 달에 보시면 2,688달러, 390만 원 정도. 그리고 3월 달에 보시면 3,233달러, 470만 원 정도. 그리고 4월 달에 보시면 2,425달러, 35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누적 수익금 474만 원. 이거는 제휴 마케팅에서 들어온 수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적 수익금 238만 원. 이것도 제휴 마케팅에서 들어온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 글 한 개 써서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0, 50대 키워드를 노려가지고 글 하나로는 3,000달러 가까이 벌었습니다. 하나로 치면 44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글 한 개로 440만 원이요? 네, 글 한 개로 440만 원 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44달러 이렇게 벌었습니다. 글 한 개 써서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버시네요. 글 하나로 440만 원 벌 줄 상상도 못했죠,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니까 제가 실제로 배민에서 1년 동안 결제 금액이 500만 원 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집돌이가 심하다 보니까 배달도 많이 시켜먹고 그래서 살도 이렇게 많이 쪘습니다. 지금 돈 더 많이 버시니까 더 많이 배달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루 30세끼를 이제 배달로 때릴 때가 많았죠. 집에서 이렇게 블로그로 노트북 한 대로 돈 버시니까 더 살찌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남들이 헬스장 안 가는 것처럼 저는 3개월 동안 사무실을 구해놓고 10번도 안 갔거든요. 사무실을 구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네, 사무실 구했는데 집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 구했는데 남들이 새해 목표로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는 것처럼 저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집돌이이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만 여러분들은 노트북 들고 어디서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시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블로그 글 쓰는 거는 어렵지 않나요? 지금은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하기 쉬워졌죠. 제가 타자 속도가 진짜 빠른 편인데도 AI가 더 빨리 써줘요. 어느 정도로 잘 치시나요? 제가 800타에서 900타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빠르시네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면 챗GPT나 제미나이가 다 글을 써주니까 AI로 쓰면 30초 1분 만에 나오니까 저랑 차이가 없어진 거죠, 초보자랑.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 같은 키워드를 써도 되고 40, 50대 키워드를 노려도 되고 또 트렌드를 엮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미나이 같은 걸 활용하는데 서울시 청년희망 투자통장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해. 진짜 빠르긴 하네요. 네, 서울시 청년희망 주말 통장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라고 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거니 넘버링 글머리 기호 없이 1,500자 이상으로 작성해줘. 왜 넘버링 글머리 기호 없이 작성해달라고 하냐면 AI가 쓴 것처럼 안 하고 정말 사람이 쓴 것처럼 내가 쓴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빼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정말 AI가 글을 잘 써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AI가 틀린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 번씩은 크로스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AI한테 글을 써달라고 한 다음 저는 이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C, 내가 보시면 컨트롤 V. 그런 다음 저는 문단 같은 것도 나눠주거든요. 문단이 안 나뉘면 읽기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키워드를 입력해주고 서울시 희망 투배 청년 통장 이렇게 넣어준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연관 키워드도 많이 보거든요. 여기 보면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기간 일부러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저는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만 쓰면 재미가 없는데 무조건 이제 사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료 저작권 같은 사이트를 사용할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캔버스에서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미리 캔버스가 왜 좋냐면 디자인을 하나도 못하는데 만들 수가 있거든요. 미리 캔버스에서 사진을 클릭해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빼주고 이미 디자인이 다 되어 있네요. 이미 디자인 다 되었으니까 내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죠. 텍스트만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준다거나 서울시 희망 청년 투배 통장 이렇게 하면 썸네일 자체가 그냥 금방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옛날 같았으면 디자이너를 고용해야지 이런 예쁜 디자인이 나왔는데 내가 디자인 할 필요 없이 미리 캔버스만 활용해도 뚝딱 나오니까. 그럼 대표님은 직원 없으세요? 전 직원 없습니다. AI 직원은 있고. AI 직원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AI 직원은? AI 직원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인건비? 구독료만 나가죠. 구독료 다 해서 한 5만 정도? 이게 옛날 같았으면 디자이너도 고용해야 되고 글 쓰는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이랬었는데 AI가 다 있으니까 말 그대로 내가 기획만 잘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썸네일 하나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워드프레스 링크를 넣기도 하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기도 하고 제휴 마케팅 링크를 넣기도 합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텍스트도 바꾸고 사진만 넣어주면 금세 뚝딱 포스팅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글 한 개 쓰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했다면 제가 타자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나오는데 지금 AI가 다 써주니까 아무리 늦어도 5분이면 나오죠. 근데 아까 글 한 개로 440만 원 벌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글도 5분 만에 쓴 글이에요? 네, 5분 만에 썼죠. 그럼 5분 만에 440만 원 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광고 클릭을 하거나 결제가 일어났을 때 돈을 버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는 어떤 분한테 두바이 쫀득 쿠키를 글을 쓰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면 150만 원 벌 것 같아요. 두쫑크 글로 150만 원 번 거예요? 그렇죠. 두쫑쿠 글로 150만 원 버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쫑쿠를 택배로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거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글을 보시면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 쫀득볼, 모치 두쫑쿠, 킹카네 초콜릿, 택배 구매 후기. 근데 제일 위에 보시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의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말 그대로 쿠팡 파트너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두쫑쿠에 대해서 맛을 설명하기도 하고 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링크 쿠팡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쿠팡 링크를 들어가 보면 여기서 3%가 들어오는 겁니다. 17,000원에 3%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17,000원이면 3%면 500원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두바이 쫀득 쿠키 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구매한 물건에 총 3%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 말고 다른 걸 사도 거기에 대한 3%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전자기기나 이런 거 비싼 거 사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노트북 사면 진짜 말 그대로 몇만 원이 벌리는 거죠. 300만 원짜리 노트북 사면 거기서도 3%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맥북을 어떤 사람이 구매해서 하루에 10만 원 번 적도 있습니다. 맥북 관련된 글을 올린 게 아닌데도요? 맥북 관련된 글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맥북을 샀으니까 그 수수료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꿀이네요. 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트렌드가 있는 글들을 쓰면서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의 경우 40, 50대부터 무조건 올리는 게 좋습니다. 40, 50대 분들을 타겟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런 키워드 찾는 것조차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키워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시니어분들 타겟으로 글을 써서 돈이 벌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걸 모아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드센스 돈 바로 벌리는 키워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블로그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AI로 글 쓰는 법, 키워드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업도 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어떤 거 해보셨어요? 유튜브 쇼츠 만드는 거 부업을 해봤습니다. 잘 안 되셨어요? 잘 되긴 했는데 음원 수익 자체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접었죠. 제가 실제로 조회수가 영상 하나로 1200만이 나왔었거든요. 음원 수익으로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벌었었죠. 근데 음원 수익 사라졌으니까 신기로가 된 거죠. 약간. 그래서 블로그로 정착하신 거예요? 블로그 정착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블로그가 AI 영상글이 많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여전히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블로그는 여전히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 근데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레드오션 아니에요? 저는 실력만 있으면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점도 어떤 분들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계속 잘 돼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요즘 레드오션 아닌 데가 사실 어디 있어요? 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레드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그러면 시작을 절대 못해요.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합니다.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제가 누워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배달 같은 경우에도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작년에 500만 원 썼다 하셨죠? 1년간 520만 원인가 썼어요. 올해는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올해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총 주문 금액이 523만 원입니다. 올해는 얼마 쓰기가 목표예요? 일단은 배달 음식 조금 줄여보자가 목표긴 한데 한 300만 원? 블로그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시나요? 사실 어려웠던 점들이 무조건 있죠.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이라든지 경쟁이 붙기도 하고요. 어려운 부분들 무조건 있죠. 그때 당시엔 진짜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이게 다 경험치가 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까요?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친구들이 밥을 진짜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밥을 사주는 존재가 됐으니까 많이 기억에 남죠.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사실은. 대표님도 부업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부업으로 할만해요? 충분히 할만하죠. 어디서든 할 수도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해도 리스크가 없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이 200억, 3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블로그 같은 거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부업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행복하게 살자가 목표인 것 같아요. 현재를 즐기면서 주위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처음에는 부업이 사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상황도 급했었고 먹고 살자고 시작한 게 블로그였고 아는 누나가 돈을 벌고 있다길래 그걸로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남들보다 정말 부족했었거든요. 고등학교도 자퇴했었고 대학교도 안 갔었고 이런 사람이 블로그를 이렇게 밥을 벌어먹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